내 맘속에 저장. 언제까지 엽기춤을 추게 할 거야? 아빠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해결이 안 된 고민인데. 내가 오늘 너한테 편지를 하나 써왔다. 진짜로? 사랑하는 아들 보소가. 나는 그렇게 그런 아이였구나. 참, 너 이번에 그 시집 뭐 낸 거 제가 책을 썼어요. 새벽 입김 위에 내 이름을 쓰다. 나도 네 글을 다시 보면서 상당히 감동받았어. 다른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성취감도 있고. 작년부터 시작한 게 세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대학교 편입한 거, 네. 노래 배우는 거, 네. 저 바이크 타는 거. 이 세 가지가 나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야.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노래를 불렀는 거를 잘못 불러가지고 60살 때까지 놀림을 받았어. 넌 노래 못 불러 하니까 난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그리고 60년을 사는 거잖아. 그래서 배웠어. 그걸 극복하려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음치가 아닌 거야. 오. 배워서 지금 제법 불러. 아빠는 바이크 왜 사신 거예요? 굳이 왜 바이크를? 할머니가 엄청 욕하셨는데. 너희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오토바이 타고 말이야. 너희 아빠가 오토바이 너희 엄마는 뒤에다 태워. 아이고야. 그래서 낭떠러져서 떨어졌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아빠? 그날부로 바이크를 끊었잖아.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거지.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 거야. 아 대단하시다. 도전 정신. 혼자 타려니까 너무 심심해. 외롭죠. 외롭고. 보석이랑 예본이랑 나랑 셋이서 바이크 타면 참 멋있겠다. 예본이는 바이크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도보로. 자전거 타고 네, 나와. 그냥 걸으라고 하고. 어른들 바이크 타는데 어디. 뭐야? 갑자기 뭐야? 얼마 전에 한라산을 갔다 왔어요. 엄청 높잖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앞사람 뒤꿈치만 계속 보면서 갔어. 올라가서 정상을 딱 갔어. 성취감을 맛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비로소 내가 올라왔던 길들이 보이는 거야. 산이 인생이라면 지금 나는 등반 중이니까 충만하고 행복하게 올라가고 싶거든요. 내려올 때 후회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발 뒤꿈치를 안 보고 저 산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네. 들어. 그럼 여기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내가 지금 성장하는 거잖아. 네. 그 성장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지. 아, 네. 매번. 네. 너는 너 자신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80점 때는 80점짜리가 늘 100점을 생각하고 살면 늘 80점이야. 그렇네. 80점짜리가 80점에 살아. 네. 그럼 몇 점이야? 그럼 80점이죠. 100점이잖아. 아, 엄청 멋있다 이거. 100점이 되려면 81점이 돼야 되고 82점이 돼야 되고 83점이 돼야 되지. 어떻게 80점에서 100점으로 점핑이 되냐. 점핑하고 싶어. 아유, 이거 먹어라. 떡상! 저 매주 로또도 사거든요. 일주일이 즐거워요. 토요일 되면 떨려. 내가 될 것 같아. 헛된 꿈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네. 헛된 꿈도 꿈이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비밀 계좌에 넣어놓고 매일 자기 전에 웃음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줄 거야. 나를 무시하거나 막 놀려도 그래 놀려라 임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돈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는 필요해. 정말로 네 말대로 네.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해. 근데 돈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네. 그 돈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는 않아. 행복 안 줘도 되니까 거기서 불행을 느끼더라도 난 넘어서 보자. 일단 돈 있고 나서 내가 행복을 안다고 사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왜 로또가 되면 안 되고 왜 100점 점핑하면 안 되고 그게 다 안 돼요? 몇 살까지 연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게 85살로 보자. 아, 네. 중간에 딱 와 있지. 중간이죠. 이제 내려갈 타이밍이지. 저도 아직 정상도 못 올라가. 이미 넌 정상에 올라왔어. 그럼 내가 반 남은 인생 동안 내려와야 돼? 그동안 이룬 게 얼마나 많냐. 난 인정하기 싫어, 오빠.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마디. 상담받아라. 여러 사람 말을 들어야지. 내가 오늘 너한테 편지를 하나 써왔다. 진짜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보소가 내게 10여 년 만에 편지를 쓰는 것 같다. 먼저 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부터 든다. 몇 번이나 내게 사과를 했지만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이 굳어진 화석처럼 내 심장에 박혀있기를 잊을 수가 없구나. 네가 가장 귀엽고 예뻤던 영유아기에 우리 집은 작은 카메라조차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 그래서 백일 사진, 돌 사진조차 남겨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아쉬웠다. 아닌데.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진을 찍고 있으니 내가 못해준 것을 내가 스스로 채워가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얼떨결에 래퍼로 활동하던 리오 시절 11연속극 미우나 고우나로 신인상을 받았을 때 드라마 추노와 영화 국가대표를 찍고 군입대에 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살이 넘었다니 세월의 빠르기가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구나. 이제 인생의 반환점에 접어든 아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내 자신이 보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부디 성장을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보석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난 40년간 살아오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장하다. 기립박수로 너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감사를 표한다.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아빠가.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인생이 늘 건강하고 활기차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 네 위치를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연기자들도. 잃은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불행하대. 넌 굉장히 많은 걸 이루었잖아. 현타를 잊지 마. 반환점에 섰다는 것을. 정말 애썼다. 40년 살아오면서. 아빠 우리 여기 처음 왔으니까 한번 아 이거 뭐 우리 어릴 때 썼던 장난들이었는데. 여기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뭐라고 쓸래? 온양 보석 보석. 첫 막걸리. 첫 막걸리. 네. 아 하트. 좋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내리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1, 20대의 팬층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뭐인데요? 요즘 친구들 무슨 게임해? 젊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전 세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너랑 나랑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대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내 안에 보석을 찾는 여행에 널 초대해